특검에서 한학자 총재 다음 주 월요일인 8일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근데 한 총재 측 뭐 지금 뭐 가평에 있는 통일교 재단 병원에 입원하고 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뭐 일정을 조율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변호인단이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전관을 막 비용을 엄청 들였던데 비록 5일이지만 민정수석까지 지낸 오광수 변호사 지금 한 총재 전관 변호인 자격으로 지난 2일 특검 사무실 방문해서 변론 담당 특검부 만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과거 민중기 특검의 배석 판사를 맡아서 친밀한 사이라고 알려진 또 다른 전관 변호인이 직접 민중기 특검 따로 만난 사실도 KBS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변호사가 뭐 민특검 만난 건 맞다면서도 변론보다는 주로 옛날 이야기했다고 해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만나서 우리 옛날에 좋았죠. 이런 얘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랑 수영 잘했어요? 아유 건강해 보이세요? 이 얘기 했다라는 거랑 거의 뭐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민정수석도 그만뒀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겠어요? 남는 거는 돈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돈을 통일교 쪽에서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지영 앵커님은 안 하겠다라고 하시겠지만 전한길 씨가 성지영 앵커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 방송에서 지금 시사 방송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성지영 앵커님 한번 저기 방송 진행하는데 1억씩 드릴게요. 그리고 조회수 10만 나오면 1억 더 드릴게요.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예. 안 하죠. 아, 나는 할 거야. 나는. 아니 근데 저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관을 이제 물론 뭐 어제 김준일 평론가가 거부할 수 없는 돈, 거부할 수 없는 그럼. 금액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가 돈다고는 그랬겠죠. 하는데 영자가 하나 더 붙은 거겠지. 민정수석까지 지낸 사람이 정관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안은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이건 너무 두드려 맞을 이걸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명예를 훼손 당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될 정도의 금액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학자 총재나 통일교 재단 측의 그 재산이 수십조 수백조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재산 규모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나 구속 안 당하는데 본인 재산 뭐 한 10분의 1, 100분의 1, 한 예를 들면 1,000억 정도 안 쓰겠습니까? 구속 안 당한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액수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명예를 생각한다면 그런 일은 안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돈만 생각하는 거죠. 얼마를 그치. 준다고 하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쨌든 민정수석 타이틀 있으면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집중받는 그런 사건 말고도 제가 볼 때 먹고 살 수 있어요. 다른 변호사 하면서도. 그런데 이런 걸 꼭 받아야 했었냐.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에 처음부터 부담을 줬었잖아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서 털릴 대로 털려서 오히려 내 명예가 꺾였어. 이제 내 명예는 없으니까 돈이나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사회 지도층이었다고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김우수 전 검찰총장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렇다고 전관들이 변호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엔 또 애매하잖아요. 배운 게 그건데. 그래서 보통은 정식 수임해서 선임 계약을 맺게 되면 다 선임계를 내야 되고 그럼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자문 계약으로 해서 정식 변호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변호인으로 등재하진 않지만 자문을 해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관의 활동을 하는 이런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김우수 총장 그다음에 오광수 민정수석 다 똑같아요. 자문 계약이에요. 저는 이거를 앞으로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관들 예를 들어서 뭐 부장검사 이상이나 검사장급 최소한 뭐 차장검사나 검사장급 이상 검사들은 어떤 사건을 맡는지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모 의원의 남편은 다단계에서 블랙벨트까지 받았지만 바로 끝난 검사장이었는데 옷을 벗고는 다단계 업체 변호를 하면서 수십억씩 수임료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 문제에 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오늘 오전 중에는 저는 이제 자문도 안 하기로 했어요 라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입장 발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돈만 보고 가겠다.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뭐 그런데 이걸 안 된다.
당신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재명 정권에 부담을 주는 거야. 그렇게 공격한다고 한들 돈에 이제 이렇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귀에 들리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특검에서 만약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에 아프다는데 뭐 굳이 좀 나면은 소환할까? 이제 소환 조사를 했어. 근데 나중에. 근데 구속영장까지 뭐 칠 필요가 있을까? 미적되면은 로비가 통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특검에게 상당히 부담감을 주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에 배석했던 이모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이모 네. 변호사가 어쨌든 한학자 총재의 변호를 맡고 있잖아요. 민중기 특검을 얼마 전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돼서 통일교 내부에 있었고 어제 이제 JTBC 뉴스룸 보도에 나왔는데 그 일 잘하는 후배가 또 취재를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오히려 이들이 활동이 좀 더 제약이 되고 그렇죠. 더 눈여겨볼 거잖아요. 근데 더 지금까지 주목할 수 있죠. 더 주목하죠. 그래서 부담이 돼서 그런 일도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변호사 활동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건 다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윤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 잠깐 얘기해 보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길 바란다.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옥중 메시지 냈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뭐 정치적인 특검이다라고 막 소리 질렀을 때 옆에 이렇게 좀 청소하시는 분께서 연병하고 있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다 부하들한테 책임을 미루고 말귀도 못 알아들었다. 나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했다. 내가 언제 그런 짓이 했냐.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랬다라는 거는 좀 국민들을 속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이걸로 좀 멋있게 포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보도가 나오기 전에 팬티만 입고 막 저항하는 그러한 논란이 됐었고 또한 영치금 한 3억 넘게 받아가지고 2억 7천원 빼서 자기 변호사 비용 썼다 막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낸 건데 진정성 있으려면 본인에게 온 영치금 그거 부하들 구속당했잖아요. 그분들 변호사 비용도 제대로 없을 거고 이제 생활비도 없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위로금이라도 주고 변호사 비용을 하라고 보태줘야 진정성 있지. 기도만 한다고 그분들에게 향한 죄값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예요. 더욱더 이러한 메시지를 내가지고 저는 염치 없고 파렴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그 데스크였을 때 생각한다면 이렇게 변호인 이런 걸 썼을 때 기도를 했다고? 잠깐만 기도는 어떻게 했지? 데스크 하시고 꼬치꼬치 이런 상황을 묻잖아요. 이거는 그냥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를 했느냐 물 한 사발을 떠놓고 기도했느냐 자꾸 저는 인식이 일단 물그릇 하나 올려놓고 기도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전에도 CCTV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봤을 때도 일부 보도는 성경책을 읽고 있던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했을 때 저는 그건 좀 틀렸을 거다. 펴놨던 요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그거를 한번 딴지를 걸고요. 이분이 뭐 군인과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헌재와 내란 재판에서 예를 들어 선관위에 군인이 가서 그때 계엄군이 들어갔었잖아요.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시해서 간 거 아니냐. 본인은 그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본인은 정부사 직원들 가서 뭐 체포하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본인은 선관위 시스템을 확인해라 라고만 했지. 그건 아마 매뉴얼이 그렇게 됐어서 군인들이 자의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유명한 거 있습니다. 곽종군 사령관이 인원이 얼마냐. 인원이 얼마든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끄집어내라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비아폰으로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자 헌재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것도 나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데 곽종군 네가 알아서 한 거 아니냐.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인원이란 말 안 쓴다고 했지만 바로 몇 분 뒤에 썼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제가 볼 때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은 지금 양심에 뉘우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이분 그래도 중형을 받을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실컷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매일 기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분들 다 뭐 다른 이진우 사령관의 여인영 사령관은 모르겠어요. 근데 곽종원 사령관 같은 경우는 되게 뉘우치는 모습들도 좀 보였고, 근데 사실은 윤석열 때문에 신세 조진 거예요. 미안한 말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조국혁신당 얘기 잠깐만 해보면 오늘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당내 성비위 사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열고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피해자 요구사항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는데 지금 조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당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당원연수에서 지난 8월 30일인가요? 그때 참 2차 가해로 인식될 만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면서 그냥 조국혁신당 편을 들어주려고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그동안 당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진정한 진솔한 사과와 제대로 된 조치를 요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온 것은 조롱과 비아냥, 너 때문에 당이 시끄러워졌어, 그러면서 2차 가해까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말고도 다른 청년 당직자들도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이거를 정말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거의 울먹이면서 기자회견 하는 걸 봤는데,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조치, 해명도 문제지만 조국 전 대표의 반응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보 진영이라면 뭐 인권을 더 존중을 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편을 든다라고 본인 스스로 외쳤었잖아요. 근데 본인들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추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들이 과연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조국혁신당의 아주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던 그 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입 다물고 있어요.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과연 그분들이 얘기했던 인권과 배치되는 여러 가지 모순된 행동이 아닌가. 반성하시고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얘기를 듣고 예전에 뭐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뭐 끝난 줄 알았었거든요. 몰랐죠 그 뒤에는. 그런데 뭐 앞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얘기한 거를 쭉 들어보면 가해자 1위 탈당 조치 제명, 네. 재심 신청했었죠 그분이.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 피해자 편에 섰던 분도 제명을 당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국혁신당에서는 자 우리가 개혁을 세게 외치면서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잡음을 내느냐 이 인식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의원들 왜 지금 윤석열 정부에 진짜 우당탕탕 국정 운영에다 한마디 하자고 했느냐. 그러면 그때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걸 얘기하냐. 일단은 뭉쳐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똑같고. 근데 그런 똑같은 모습이 사실은 조국혁신당 지도부에서 있었다. 사실은 특히 어떤 개혁을 얘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숭고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묻고 가야 된다. 사실 단합이 더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더군다나 피해자를 도왔던 분이 제명됐고 또 다른 젊은 청년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제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고, 사실은 개선하고 늘 발전하는 것들은 내부 고발자들이 오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묵인도 아니고 2차 가해까지 갔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강미정 대변인이 검찰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건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가 굉장히 크게 울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국회에서 한 30여 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지만
이러한 막 성추행, 성희롱을 하고 우리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그 가해자의 편을 들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 3차 가해 하는 저런 모습들을 저분들이 정치할 자격이 있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